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0분 구간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힘일까요? 2450선 회복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수급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 환율 오름세도 지속되면서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데 매니저님 먼저 오늘 남은 시장 어떻게 이어질까요? 최근에는 결국 정치적 이슈로 좀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추가적인 하락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의 연장선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영향분을 미치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닌 엔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N1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달러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경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N1을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은 N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수준까지 현재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최근에 뱅크 오브 재팬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일본 엔화가 지금 변동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제 뱅크 오브 재팬의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의한 발언으로 N1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면서 어제 막판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실게요. N1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8월 달에 충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N1이 지난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추가적인 조정 한 번이 나왔었던 때 당시의 가격을 지금 거의 다 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N1 내지는 엔화가 추가적인 여기서 뱅크 오브 재팬 금리 인상한다라는 방향성으로 붙는다면은 시장에 또 추가적인 충격이 올 가능성까지도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P나 우리나라 대체로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께서도 우리가 이미 탄핵은 이미 2016년에 해봤기 때문에 면역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안정감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N1이 좀 빠르게 진정세를 좀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은 아직은 큰 흐름 내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외국계들이나 내지는 지금 기관 측면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적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시면은 이런 의문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어땠어요? 삼성전자는 올라갔었잖아요. 지수는 떨어졌죠.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지금 지수에 대한 영향력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빠짐에 있어가지고 전일장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갔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 나머지는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을 좀 바라보면서 지수물 쪽에 접근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완벽하게 지수 그리고 뭐 경제적인 평가 그리고 각 종목들의 상승 매력도까지 전부 다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시장이라고 확인을 하시면서 개별적인 흐름에 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흐름 진단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이슈들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섹터 먼저 2차 전지부터 살펴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셀 3사가 동반 상승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간밤에 테슬라가 3%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2차 전지 종목들 이 좋은 흐름과 함께 장 후반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당연스럽게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들이 어느 정도 좀 버텨줘야지만 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증시는 좀 특이한 게 2차 전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과 함께 분류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신성델타테크 아니면 OCI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시면은 2차 전지 보조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2차 전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기업들의 경쟁력에 따라서 각자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어요. 테슬라 내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확한 키워드가 하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 시원하지는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에게 필요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원자재의 반등을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소재 쪽보다는 셀 쪽을 보시는 게 좋고 소재 쪽을 바라보실지언정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들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 어제장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원자재 섹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펙이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들 섹터 특히나 뭐 에코프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반등할 여력이 일단 부족하다라는 얘기겠죠.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과 연동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분은 굉장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이해 섹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제 입에서 이렇게 초전도체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대표적으로 신성델타테크나 아니면 OCI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다른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나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셀업체들, LG 에너솔루션 아니면 삼성 SDS와 같은 종목, 삼성 SDI 같은 종목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싸도 너무 싼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싼 원자재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는 그 셀 업체들과 그 셀을 통해서 활용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소재 쪽보다는 이제는 셀로 전환하자. LG 에너솔루션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테슬라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역배열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제가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차트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셀 업체 중에서 테슬라의 연관성 그리고 셀 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 자체를 이탈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추가적인 돌파, 성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테슬라가 좋아진다 하면은 테슬라 관련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도 저렴한 가격이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주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게임주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위메이드가 비트코인을 300개가량 보유하고 있고 또 넥슨 게임즈도 1000개가량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코인의 상승세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신작이 줄줄이 기대되면서 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매니저님? 위메이드가 지금 사실상 코인 관련주로서 지금 편입이 많이 되면서 변동성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게임, 컨텐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감주입니다 라면서 외국계나 기관 측면의 자금, 도피성 자금들, 시장 도피성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코인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이 종목이 좀 주축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300개 보유하고 있고 뭐 대략적으로 넥슨 게임즈가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1000억 가량입니다. 1000억.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21년도 당시 1000억이고 지금은 3000억이에요. 엄청난 투자 성공을 한 상황인데 근데 넥슨 게임즈 그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제 날씨 추우면은 게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 사태도 벌어졌었지만 주변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차피 나갈 일 없으니까 게임이나 하겠다. 그리고 방학이잖아요. 방학 시즌인 만큼 이 25년도에 추가적으로 출시하는 게임주들의 신작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의 관심도라는 거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게임주라는 건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한번 올라가면은 시원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게임주다라는 점은 항상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성장세를 띄우고 있는 건 바로 시프트업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판호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실태 그리고 꾸준한 IP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시프트업인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지속적인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시프트업 지금 현재 수급을 한번 보실게요. 시프트업 수급을 한번 보실 텐데 시프트업 수급을 보면은 누가 주축으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왔냐면은 11월 말일 구간부터 해서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들어 올려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장의 도피성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25년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질비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괜찮다는 거고 뭐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섹터로 나뉘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성장성으로 기대 이미 더 올라온 섹터들 말고 조금 로또같이 바이오처럼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를 뽑고 싶어요. 넥슨 게임즈랑 네오위즈 이 두 종목을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죠. 지주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코인 때문에라도 부각을 받는 건데 그것보다는 네오위즈와 넥슨 게임즈가 성장성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이런 쪽에 베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적은 비중이라도 한번 태워 놓으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조금 더 기대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주는 저렴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 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넥슨 게임즈와 네오위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슈는 뜨거운 기업이죠. 네이버 대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가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두 기업 모두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할지 궁금한데 가능하다면 둘 중 어느 기업을 더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치적인 얘기가 섞여 들어갈 그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탄핵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가 더 급등을 만드는 모습이 있었죠. 정치적인 모습에 연루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핵이 소추안이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있겠죠. 탄핵 소추안이 지금 주말에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카카오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1%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큰 이슈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현금을 내지는 수익을 확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지금 AI로 인한 AI 소프트웨어 성장세로 인한 성장도 좋지만 지금은 정치 테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 포털 사이트 검색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검색 그리고 광고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이버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네이버 관련주를 제가 차라리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이버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거요? 라고 기억하시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이버 관련주라고 하면? 어떤 기업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예전에 플리토라고 해서 이 번역 서비스, 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플리토가 이런 번역 AI 서비스 내에서 네이버와 협력한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도를 높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AI를 활용하고 특히나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부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데이터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플리토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 좀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AI 소프트웨어 주들이 지난 미국장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었던 만큼 현재 AI 소프트웨어들이 아직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과거에 네이버와 연관성이 높았었던 플리토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네이버와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상승세는 지금 현재 네이버가 더 좋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 맞추기로 플리토의 추가 상승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성 측면에서 네이버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관련주인 플리토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섹터를 살펴봤다면 이젠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세밀하게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에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 궁금한데 오늘 준비하신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은 참 최근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일론 머스크 관련주를 들고 나왔고요. AI 소프트웨어 쪽도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가 2,69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KTCS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CS, KT그룹사입니다. KT그룹사 내에서 KTIS랑 그리고 CS가 있는데 KT그룹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AI나 내지면은 일론 머스크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줬을 때 항상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KTCS, KT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사입니다. 자, 그래서 왜 KTCS냐? 지금부터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에 어떤 이슈가 있냐를 우리가 주목을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 초에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스타링크의 협력사가 어디냐? 바로 KT예요. 최근에 KT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이력도 있는 만큼 이 스타링크가 국내에 게시가 된다면 그리고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 연관성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그룹웨어 웍스 AI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AI 소프트웨어까지 출시를 하면서 KT 그룹사들 내지는 통신사들을 제가 항상 AI 소프트웨어 내지는 AI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AI 기반의 제품들 출시하는 면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KTC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붙였지만 이후에는 거래량이 지금 현재 적은 상황입니다. 그럼 매직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수렴 형태 내로 주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장 중에서도 지금 이탈하지 않는 선, 이 수렴 형태 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선 시장 거래대금만큼 거래대금 붙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인 3,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KTCS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직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섹터 또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벌써 길었던 한 주의 막바지가 됐죠. 저희는 또 시원한 전략 함께 고민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